化发展，做中国人民喜爱的企业。要注意的是，前些年三星陆续关闭天津。 얼마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애플보다 한 발 먼저 중국에서 철수한 삼성이 진짜 승자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흥미로운 분석이 담겨져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 중이지만 애플과 테슬라 같은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발을 뺄 수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 것은 물론 삼성이야말로 중국 사업 철수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언급한 것이죠.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길 원하는 미국 기업들은 삼성 사례를 공부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 메인 기판을 생산하던 삼성전기의 쿤산 공장이 최근 중국 사업을 15년 만에 청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삼성과 LG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야말로 미국 기업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경쟁사인 애플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삼성은 해냈다며 삼성이야말로 품위 있는 탈중국을 이뤄낸 기업이라 평가했는데요. 외신의 분석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체 왜 애플과 테슬라는 한국 기업처럼 중국에서 쉽게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20년 전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손을 털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막힌 속사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을 생산 허브로 삼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미국 기업만 해도 애플, 테슬라, 인텔, 퀄컴, 월마트 등 산업 전반에 거쳐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경우 아이폰을 비롯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제품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 조립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관세 정책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중국 내 아이폰 생산을 한 달 동안 중단한다라고 선언한다면 애플로서는 사상 최악의 악몽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제품 공급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수년 동안 탈중국을 선언하며 인도와 브라질 등 생산기지 다변화에 나섰지만 중국 지방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규모 이전은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대체제로 찾은 인도와 동남아 공장의 경우 조립 숙련도가 높지 않아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고 있는 애플은 얼마 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4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파격적인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정책인 거죠. 헌데 이런 처지에 있는 미국 기업은 애플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매출의 37%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은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데다 가장 큰 고객사는 다름 아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거든요. 반대로 중국은 자국 내 공장을 보유한 미국 기업에게 배짱 튕기기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더라도 바로 가동이 어려운 데다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하더라도 중국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20여 년 전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한 한국 기업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차와 같은 한국 대표 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마저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중국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보다는 철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 내 사업 재편으로 인한 공장 축소 및 라인 변화 때문입니다. 일례로 삼성전기는 최근 5년 사이에 둥관 공장을 비롯해 최근 쿤산 지역의 공장까지 매각하며 스마트폰 메인 기판 분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쿤산 법인을 설립한 때는 2009년, 당시 급성장하던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내 생산 공장을 설립한 삼성전기는 매년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이적인 매출액을 기록했죠. 심지어 작년만 해도 전년 대비 56% 증가한 7,03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거뒀으며 사상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삼성전기가 뜬금없이 중국 공장 철수를 결정한 데에는 동종업계의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한 삼성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HDR 메인 기판을 대량 생산, 판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토대로 압박해왔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별다른 기술력이 없었던 중국 기업들은 고액의 연봉을 줘가며 삼성의 연구원들을 빼갔을 뿐더러 둥관 및 쿤산 공장에 중국인들을 취직시켜 공장 설계 및 운영 노하우를 빼오기까지 했다는데요.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중국 기업들이 HDR 메인 기판 시장을 주름잡는 상황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기는 해가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HDR 메인보드 제품에서는 과감히 손을 떼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2021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한 바 있는데요. 기본적인 제조 설비와 자동화 기술만 전달했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같은 중요한 영업 비밀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법인에서 일하던 한 연구원이 무려 2,4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 자료를 중국 기업에 몰래 넘기면서 사달이 난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격차는 무려 10년. 그런데 그 격차를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 중국 기업에 유출된 건데요. 범행 전부터 중국 기업과 비밀리에 이직을 논의했다는 A씨.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기술 유출 정황이 탄로나자 해당 중국 기업은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면서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내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을 믿고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형의 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중국 기업들이 저가 경쟁으로 시장을 아예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중국 내에서 모바일 생산 공장을 전면 철수한 것은 2019년. 이와 같은 기술 유출 사례를 여러 번 겪은 삼성이 진저리를 친 나머지 중국 내 모바일 생산 공장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현재 인도와 베트남을 가장 큰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삼성은 기술 유출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만들 때보다 더 뛰어난 제품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 생산 공장만 믿고 넋놓고 있던 애플로서는 삼성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삼성처럼 인도와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일찍부터 삼성처럼 현명한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삼성 역시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여러 번 뒤통수를 맞았던 만큼 앞으로 기술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 사업 진행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Chinese men are expected to make the first move and pay for all the meals. Women over 30 years old are usually considered leftover in the market. Hi everyone, 3 interesting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Chinese dating culture. First one, Chinese men are expected to make the first move and pay for all the meals. Second, most popular Chinese women in the dating market are usually very skinny. The third thing is women over 30 years old are usually considered leftover in the market. In China, if you're a woman, single, and over 30, you are called 剩女, which means leftover woman in Mandarin. In Cantonese, you are called 老底橙, 卖剩蔗, and 攝做辣, which means orange at the bottom of the basket, the sugar cane that didn't get sold, and the thing used for filling the gap of the stove. But if you're a man, single, and over 30, you are called 钻石王老五, which means a diamond bachelor in Mandarin. In Cantonese, you are called 笋盘, which means quality real estate. 대체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영상이 등록된 시점은 2024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였다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몸매 맞을 소리지만 중국에서는 남녀 모두 당연시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 내 미혼 남녀의 소개팅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는 36세 이상의 여성은 아예 가입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나이에 엄격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에 대해 중국 여성들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30살이 넘으면 데이트하기조차 어렵다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 am born in 1988 and have a master's degree from a 985 university. I am 36 years old this year. Recently, I have suddenly found that I can accept dating a man who is divorced with children. This used to be something I was least willing to compromise on. Now I suddenly realize that loneliness is scarier than anything. Women over the age of 35,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man who meets all your criteria. I am not attacking you. I just don't want those girls who are 27 or 28 to face the same predicament in the future. Many girls will say that although they are 38 years old, they look like they are 28. This doesn't mean anything. Really, I am also a woman, and I am very clear about the differences in physical functions between someone in their 30s and someone in their 20s. If you can really spend 7 figures annually to maintain yourself like a celebrity, then you wouldn't be arguing with me on the internet. Instead of waiting for We all want to find that kind of excellent-sounding man, but a good man is very few, especially for my age. A good man has been in the state of extinction, chosen by others away, and now there are the crooked melons and cracked dates left without getting married. Now I regret why I rejected so many good men when I was young. But now I'm chatting with a man I didn't like before. I admit I'm panicking.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 보면 좋은 짝을 만날 거라 믿었다는 중국 여성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의 학력이나 연봉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는 다른 것보다 여성의 나이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의 고학력 남성을 만날 기회조차 없다고 털어놓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여성에게만 이런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젊은 남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 결혼도 연애도 하고 싶지 않다며 비혼주의를 선언한 중국의 젊은 남성들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여행이나 홀로 살 작은 사이즈의 집을 장만하는 데 쓰는 추세라고 하죠.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진 배경에는 신혼집과 고급 외제차는 물론이고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을 차이리, 즉 지참금으로 신부의 부모님에게 지불해야 하는 불공평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의 중국 내 혼인수는 50% 이상 하락해왔고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미혼 남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차이리로 인한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결혼식 당일에 결혼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16세 미성년자의 딸을 차이리를 받고 강제로 시집 보낸 부모, 빚을 내서 마련한 차이리 40만 위안을 건네줬음에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홧김에 약혼녀를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중국 내에서 차이리로 인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젊은 여성을 찾기 힘든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들마저 일찌감치 결혼을 단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수년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있어도 장기적인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도 결혼,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 평생 비혼으로 살 거라는 한 중국인 남성의 속사정도 비슷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I'm 42, single, and have been working for 10 years. I've saved 600,000 yuan and live off the interest. I don't plan to exhaust myself for a woman, and I believe staying unmarried is the biggest trend for the next decade. I'm committed to staying single for life. By not marrying, I'm financially free. I avoid all the major expenses, house, car, wedding gifts, family connections, all of which are high cost without benefiting us men directly. As long as I don't get stuck with car loans, house loans, or the pressure to pass on the family line, my 4,000 yuan monthly salary is more than enough for me. If you get married, you're committing to a life of hard work and debt. My life,
free and easy. Once you marry, you fall into a debt trap you can never escape. Brothers, I'm telling you, choosing not to marry is your biggest blessing and key to happiness. 중국에서의 결혼은 빛이라는 덫에 빠지는 것과 같다. 최근 중국 남성들의 생각을 신랄하게 대변하는 문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트렌드처럼 번진 비혼주의 및 차이리 제도에 관해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리는 현대 사회에서 오로지 중국에만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습이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비슷한 아시아 문화권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인 만큼 남자 혼자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럴 바에는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차이리는 신부와 가족에 대한 존중이자 전통이다. 결혼이라는 평생의 약속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일로 인한 결혼 사기는 물론이고 미성년 매매혼까지 이뤄지는 현실을 살펴볼 때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농촌 지역의 차이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중국 농촌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2만 위안에 그친 데 반해 차이리 금액은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20만 위안 이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차일로 인한 사회 병폐를 근절하겠다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중국 네티즌들의 지적인데요.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 사이에서도 아들이 혼자 사는 게 효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라고 하니 오늘날 중국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0세 중반에 중국인 여성들은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반대로 남성들은 결혼을 단념하고 있는 요즘의 중국 현실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